것처럼 교통 요금 제도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소개드립니다. 매우 뜻깊은 자리고 야심찬 준비이니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복 자켓을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아니, 이쪽에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이름 잘 지었죠? 기후 동행 카드. 일 감이 오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네이밍을 했는지. 순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교통 분야의 신패러다임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후 동행 카드입니다. 이 이름 안에 저희의 이 정책 구상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그러니까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킨다는 저희들의 정책 목표, 그리고 서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최대한 교통 복지의 측면에서 고려했는가 하는 저희들의 고민이 이 네이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뭐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기억이 나는 뉴스만 해도 어제 그제 뉴스가 홍콩과 중국 남부 지역에 또 혹은 북경까지도 엄청난 폭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죠. 또 이탈리아에는 여름인데도 눈이 왔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브라질은 동절기임에도 해수욕을 하고 있다. 정말 세계 도처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엄청난 날씨 패턴의 불가예측성, 불규칙성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 모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기후변화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탄소 저감인데요. 이제 도시에서는 좀 이따가 수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주로 주택 부분과 교통 부분에서 탄소가 발생을 하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유가 상승에서 비롯된 고물가, 고금리가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서울시도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교통공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최근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정말 어렵게 결정했습니다만 최대한 시기를 늦추고 그걸 이제 나누어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고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매우 고육책에 가까운 결정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는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이 생업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께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느냐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 그 고민은 연초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제가 회고에 보면 이 정책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렸던 게 올해 2월경이었죠. 2월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 8개월 준비 작업과 숙성 기간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잘 준비된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욕의 경우에는 중심가의 혼잡 통행료를 무려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를 물려가면서까지 시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24년부터는 뭐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런던도 역시 배기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아예 일정 지역 내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런던 전체로 확산할 것을 준비 중입니다. 네덜란드 역시 뭐 비슷하고요. 세계적인 도시들이 전부 다 아주 획기적인 탄소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매우 공격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넘어간 거죠? 자, 이게 이제 저희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준 독일의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독일은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 실험을 했고요. 이 실험이 다소 굉장히 좀 과격한 형태였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쌌습니다. 이거를 실험을 해서 일정 부분 성공을 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갔나요 이미? 도이칠란드 티켓이라고 해서 49유로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고 지난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1,100만 장이 팔렸다 그러고 그 중에서 저희를 굉장히 고무시킨 것은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준 것은 바로 100만 명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만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하고 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수치죠. 이렇게 해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정책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파리, 런던까지 유사한 정책들이 지금 속속 도입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는 이름도 기후 티켓입니다. 버스, 트램, 철도 등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한다는 특색이 있고요. 파리 역시 무제한 이용합니다. 뭐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유럽의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무제한 이용 티켓을 이미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걸 전부 다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조금 도입이 오히려 늦은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요금 지원 정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것 없이 대중교통 통합 환승 제도는 2004년,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전 세계 대중교통에 많은 인사이트를 준 획기적인 변화의 시도였고, 뭐 정기권이라든가 조조 할인, 또 청년, 장애인 이렇게 교통 약자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대중교통 할인 내지는 저감 정책을 꾸준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정책은 이제 그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완전히 개념을 달리하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동안에 승용차가 대중교통에 비해서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계속 이 승용차 이용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승용차 이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했는데 마침 독일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가 다른 도시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통합 체계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른 건데요. 보시면 따릉이와 리버버스까지를 염두에 뒀습니다. 지금 따릉이가 이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따릉이가 굉장히 좋은 연계 수단이 이미 되었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리버버스까지 모두 통합한 통합 시스템으로 구상을 했고요. 승용차보다 친환경 교통 체계를 쓰기를 바란다는 정책 목표는 설명을 누누이 드렸고요.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이렇게 네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 기후 동행 티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따릉이와 리버버스 앞으로 등장하게 될 UAM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격은 아마 가장 궁금한 대목이셨을 겁니다. 6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6만원, 7만원, 아마 좀 이따가 이제 세부적으로 그 검토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실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참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금액을 65,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고요. 5월 말쯤 사신 분은 6월 달까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공백 기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내년 하반기부터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과연 65,000원으로 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경우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의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절약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 노원구에서 강남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정모 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분은 원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셨던 분인데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바꾸게 된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주유비를 평일에 주로 승용차를 이용했다고 볼 때 한 16만 원 정도 주유비가 될 거고요. 그걸 전제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종합적으로는 월 95,000원 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은평 뉴타운에 사시면서 교대역으로 출근하시는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분은 이제 주말에도 대중교통을 아예 난 이제 승용차 안 쓰겠다. 주말에도 대중교통을 쓰겠다. 이렇게 원래 주중에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분인데 주말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얼마나 절약이 될까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한 55,000원 정도 월 절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학생이나 출장이 많은 영업직 사원의 경우에는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월 교통비를 대학생 강모 씨의 경우에 98,000원 정도 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절약은 약 33,000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이건 얼마나 몇 회나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진폭이 크기 때문에 의미는 적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루 종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경제 유인 효과도 있고 절약 효과도 있겠죠. 9호선을 이용하시는 직장인 이모 씨의 경우에는 이제 기후 동행 카드로 따릉이와 리버버스까지 모두 이용한다고 볼 때 아마 이런 생활상의 혹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것은 모바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계좌를 모바일 앱으로 구입해서 충전하고 환불하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당장은 안드로이드 폰에 한정이 됩니다. 아이폰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아이폰까지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못 쓰는 분들을 위해서는 실물 카드도 발행을 할 생각입니다. 추진 체계를 보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그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한 32,000톤 정도 감소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연간 승용차 13,000대 정도 이용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저희의 희망사항입니다만 아마 경제적인 유인 효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한 승용차 이용이 13,000대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KPS 이건 이제 할인 제도죠, 할인.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접근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는데요.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무엇이 더 경제적으로 유용할 것이냐. 내 대중교통 이용 패턴, 승용차 이용 패턴에 비추었을 때 어느 제도가 더 내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할 것이냐. 아마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이 65,000원이라고 하는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전국적으로는 정책 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엇이 과연 더 시민들께 편익을 제공할 것이냐, 경제적 편익을 비롯해서 편익을 제공할 것이냐로 판가름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수도권에서는 이 기후동행 카드가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리 인천하고 경기하고 논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부터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원래 이 발표를 여러분 앞에서 드리는 날이었죠. 이미 다 공부가 문제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사항이 땡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걸 의논하느라고 인천하고 경기도, 국토부 뭐 여러 군데 알리다 보니까 이게 속된 표현으로 샜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 여러분 퇴근하신 무렵에 모 매체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보도를 하시는 바람에 조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이 목요일로 예정됐던 그 설명회가 오늘로 이렇게 갑자기 앞당겨지게 된 셈입니다. 어쨌든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저희들은 인천시와 경기도에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 일찍 의논을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건 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찍 세명 돌아가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를 여유를 두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스크를 몰랐던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경기도나 인천시도 좀 더 일찍 의논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수도권은 교통에 관한 교통에 관한 항목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동행버스를 시도할 정도로 저는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정을, 배려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의 수도권 전체의 교통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론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서울시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동안 임해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라건대는 인천이나 경기도가 적극 호응해 주셔서 이 제도가 시범사업 기간부터 함께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범사업 기간까지 앞으로 4개월이 남아있는 만큼 아마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서 시범사업부터 함께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면 아마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기후동행 카드가 더 많은 편익을 시민들께, 도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정부에서 K패스 할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여타 지방,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지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효용이 구분되지 않을까라고 좀 섣부른 예측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양립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저 KBS 여주입니다. 얼마 전에 대중교통 요금 올리셨잖아요. 그 배경이 이제 지하철이랑 버스가 적자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리셨다고 했는데 뭐 버스회사 지원과 같은 재원 마련 방안 같은 건 생각해 주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마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조정을 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그 다음까지는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는 얘기고 디테일한 얘기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견감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또 저희는 지금 한 7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시범사업 투입되는 계획이 그렇게 되면 이걸 전액을 다 서울시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50%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50%, 운송기관이 5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지금 큰 풀거리를 짰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아가면서 디테일한 지원책은 추후에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채널이 수도권 다른 지자체랑 협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단계가 어느 정도 온 건지 어떻게 수도권 쪽에 생각했을 때 통합정권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인 건지 듣고 싶고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 시민들도 뭐 서울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도 정책 보면 출발하는 지점이 서울이 아닌 경기, 인천인 경우에 지하철의 경우는 이게 정기권 사용이 안 되고 광역버스는 물론 사용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기, 인천 지역분들이 좀 아쉬워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발표는 원합니다만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논의하시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충분히 남았습니다. 저희도 뭐 이거를 처음부터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4개월이면 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일들에는 부정적이진 않았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굉장히 결정할 게 많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실무자 선에서는 한번 논의해보자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졌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광역버스까지 포함하기에는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흔히 이용하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에는 더구나 이제 환승하는 따르기까지 또 앞으로 무버버스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희망컨대는 경기도도 인천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